있으면 통일 국정실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자, 이 대통령이 어제 열린 이제 외교부 통일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남북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면서 북한이 이 남측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고 이거를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발언부터 조금 더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다리 끊고 도로 끊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업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북한 노동신문을 국민들한테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그냥 뭐예요? 국민들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 국민을 믿어야죠.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요, 즉각 이 대통령이 북한 대변인을 자처했다면서 대체 어느 나라 통수권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북한 대변인을 자처하는 이재명 정권,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는 수작 아니냐는 세간의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남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북침 가능성을 걱정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는지 의심케 합니다. 자, 먼저 호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어느 부분이 특히 문제였고 왜 문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런 그 발언을 저희 동네에 사는 아저씨가 하셨다면은 참 쯧쯧쯧 하고서 이제 할 텐데 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공개적으로 저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네네. 그럼 저희 주민들 중에는 밤에 이제 나라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저도 저 얘기까지 듣고서는 예. 지금 북한이 가진 그 핵탄두가요. 국내외에서 통계 대체로 이제 100개 안팎으로 봅니다. 한 개만 있어도 서울, 대한민국 전체가 다 초토화됩니다. 그렇죠. 미사일 다 개발해 놨죠. 그리고 2024년 10월을 비롯해서 여러 번 김정은이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네네. 적국이니까 거침없이 물리력 행사해라 라고 한 발언 이런 것들 다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무인기 띄워서 우리 대통령실 상공까지 왔었죠. 그리고 오물풍선 6개월 동안 보냈습니다. 그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넣어서 보내면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정말 초토화 돼버리는 겁니다. 예. 이런 도발이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침에 대한 우려는 전혀 하지 않고 북침을 한다. 우리나라에 누가 지금 북침을 계획하는 사람이 누가 있으면 북침한다고 하면은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저런 그 거의 망상적인 그 생각인데 저런 것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정말 저렇게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냐고 물어봤었던 그 대통령이니까 예. 실제로 정말 저런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개연성이 느껴지고요. 네. 정말 심각한 국가적인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 북침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 어떻게 정보 얻어서 말씀하시는 거냐라는 지적까지 해주신 건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뭐 이번에 이제 통일부 업무보고 하면서 대통령 발언에 이제 뭐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뭐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판할 것은 아니고요. 네네. 대통령의 말씀에 이 전반적인 그 취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기자회견 때도 대통령께서 뭐 북한과 이제 뭐 사과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예. 뭐 이번에도 또 북한과의 약간 이제 완화적인 이런 제스처 같은 것을 보면은 약간 이제 국제 정세랑 함께 이해해서 북한과 이제 대화에 나설 때다 이러한 메시지를
북한에게 고공의 언어로 약간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중국 뭐 시진핑 주석과 이제 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네.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이제 우리 한반도 문제를 뭐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이런 강대국끼리 이렇게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약간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네. 북한과의 대화에 나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취지와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한 이 발언 이게 팩트가 맞냐 여기에 대해서인데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북한이 방부역을 쌓는 거 이 북침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아닌지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아니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남북의 영구 단절과 이 남북 봉쇄를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저 팩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게 사실 이게 철책을 맞고 또 뭐 불능화 작업을 하고 이런 그 시기를 보면 예. 북한이 적대적 이국가론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전에 그러면 남한이 침공해올 위험이 없다가 갑자기 위험이 생겨서 적대적 이국가론을 했을까요?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부 방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국경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께서 이것을 북침 가능성, 남한이 침략해올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저런 걸 했다라고 저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 북한은 선군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사가 왜 필요하고 핵무장이 왜 필요하고 이건 미국과 남한이 침공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어용이다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북한의 어떤 위정자들의 그 방어 논리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는 북한의 그런 방비용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군 통수권자가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저는 맞느냐라는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마치 정략적인 어떤 목적하에서 남북관계 단절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남북관계 단절은 우리가 반응을 했던 것이지 먼저 선제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북한 같은 경우에 저희 그 연락사무소 폭파했죠. 박광자 씨 그 사망했죠. 그다음에 폭침했죠. 여러 가지 이런 과정에서 하나하나씩 저희가 문을 닫았던 것이지 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대응했던 것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업보다 누구의 업보인가요? 저는 이런 가치관이 투영됐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믿기 싫은데 네네. 저런 말씀을 뭔가 해명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대통령실에서. 알겠습니다.